우월한 전쟁 준비, 꽤 윤 대통령 강경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부족을 질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 부족도 같이 비판했던 윤 대통령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응징과 모범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장혜찬 이사장님. 지금 무인기 도발 직후에 대통령의 방문지는 뭐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도대체 어떤 곳일래 윤 대통령이 가서 저렇게 얘기했는지 그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제 오랜 친구가 저기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잘 아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국방과학기술 개발하는 데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와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또 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2019년에 다른 곳이 아닌 저곳을 방문해서 뭐 K2, K9, BO 천무 등을 보고 이 연구소를 통째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돈이 너무 많다 못해 주체가 안 되는 사우디의 왕세자도 부러워할 만한 국방과학연구시설이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강한 안보를 강조할 때마다 찾았던 곳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곳을 방문해서 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또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강한 기술력과 이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저는 이 같은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과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몇 년 사이 최초로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 무인기 대처훈련이 오늘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한미 합동 무인기 대처훈련 실행되었다는 소식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가니까 이런 훈련도 재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대폭 삭감한 무인기 관련 예산이 모두 한 260억 정도 되는데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에 국회가 이 삭감했던 무인기 예산 다시 원상 복귀하면서 강한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무기들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개인화기, 우리 대표적인 개인화기인 K2 소총부터 뭐 K9 자주포, KF-12 전투기, 그리고 이 현궁, 천궁, 현궁 같은 미사일까지 다 이곳에서 개발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 좀 잘 짚어봐야 될 텐데요, 정 의원님.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 취재진이 헤아려봤더니 윤 대통령이 오늘 전쟁이라는 표현만 8번이나 썼던데 이 북한을 향한 혹은 우리 내부 군 당국을 향한 메시지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이제 지난 5년에 문재인 정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우리 안보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게 우리 국민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 9.19 군사 합의는 거의 뭐 9.19 군사 항복 문서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 군을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북한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피를 다 없애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무인기가 그 탐지가 되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지피 폐쇄에 대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를 진정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얘기는 그 안보에 관한 책에는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게 뭐 근데 전쟁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예. 확전을 막으려면 우리가 준비 태세가 그만큼 갖춰져야 된다. 이걸 그렇죠. 강조합니다. 예, 이건 예.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 전쟁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뭐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러면서 또 민주당 쪽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또 컨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확전할 각오로 임하자 이런 얘기도요. 확전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죽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각오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사라졌었기 때문에 다시 그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고쳐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월한 전쟁이라는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실 과거 정부의 차별화, 문재인 정권에서는 너무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라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원점 타격 문제는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포가 발사되는 그 원점을 공격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공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뭐 그 권한까지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과거 메시지도 좀 그러면 비슷한 흐름 아니냐. 엄정한 대응, 원점 타격, 선제 타격. 근데 이제 아까 정미영 의원님 말씀, 민주당에서는 혹은 다른 뭐 비판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 단어만 갖고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저렇게 단어를 쓸 수 있냐. 근데 그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내는 훈련 부족, 기강 태만, 북한만 굴종 외교 아니었냐. 이 부분 지적하면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존경하는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반론을 예. 이거는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확전이란 단어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진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강경 대응 발언할 수 있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보수 진보 뭐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할 거 없이 확전 이런 단어를 대통령이 쓰지는 않아요.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인기를 가지고 2배, 3배 더 강하게 보내라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확전이란 단어들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은 이게 외국에서는 상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해 우려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예.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네 나라는 그렇게 맨날 전쟁 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뭐 도발을 하더라도. 근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전쟁이라는 단어를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국 쪽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우리나라 경제 주식 시장에 어떻게 끼칠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진중하게 나오는 건지 뭐 의문입니다. 뭐 사실 뭐 대통령께서 뭐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는데 드론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탱크하고 포를 결합한 자주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기관총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사실 좀 굉장히 불안하다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뭐 강경 대응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안하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맨날 경로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경로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왜 맨날 경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경로하는 자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왜 밑에 지책만 하시는지 이렇게 뚫렸으면은 좀 대안을 좀 현실적으로 좀 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얘기를 좀 뭐 덧붙이자면 드론 부대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했던 드론 부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강하고 이런 무인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이게 드론 부대 창설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덧붙여 볼게요. 이도원 의원님. 비호복합. 우리도 무인기 격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했냐. 이 부분이 좀 덩달아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또 이것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무인기도 그렇고 또 유인기도 그렇고 이제 대공포 시스템은 벌컨, 스팅어, 채프럴 이런 그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비호 복합은 뭐냐면은 포에 미사일을 함께 장착한 겁니다. 그래서 비호 복합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뭐 인도는 구매 의사를 이미 밝혔고 전 세계 그 각국에서 각 군에서 이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벌컨 이런 그 시스템이 지금은 왜 작동을 안 하면 사정거리가 2km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저기가 저 북한의 무인기가 3km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km에서 3km, 지금 비호 복합이 3km까지 그 포는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포가 닿지 않는 3km 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섬멸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가진 건 없어도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전략 전술을 잘 짜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질책하고 또 오늘 ADD 방문한 것도 바로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무장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김준일 대표가 이제 아까 그 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니까 또 일부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군과 미군이 아주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 요 정도 대응하기로 하고 심지어는 즉시 백악관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한다고 메시지까지 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때는 미국이 확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톤다운 시키는 데 주력했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대응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